자, 오늘 조금 일찍 시작하죠, 뭐.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한 주를 쉬었죠, 우리가. 그래서 5월 22일 날 한 것이 여기까지 했죠. 여기 지금 화면 다 보이시죠? 화면 안 보이십니까? 아니요, 보여요. 보이죠? 보이는데 여기는 구분이 안 돼 있구나. 쭉 이어져 있구나. 그래요? 화면 보기를 클릭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보여요. 화면 음. 보여요.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부자, 기행, 가의라. 요게 지금 인간세 두 번째 대목이었죠. 인간세 첫 번째 대목은 안현과 공자를 설정해서 안현이 이제 위나라에 유세를 하러 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공자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심재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심재. 여기 심재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마음을 비우는 거. 송대 성리학자들이 항상 마음을 명경지수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장자의 이런 얘기들을 근거로 발전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재,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한 위에 허이 대물자야. 심재는 자, 첫 번째 얘기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함부로 정치인을 훈도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 인간세의 첫 번째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 섭공. 요 섭공은 이제 논어에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초나라 사람으로 공자에게 이제 물었던 얘기들도 나오고, 지난 시간에 이제 자로편, 수리편에 이 섭공의 얘기가 나온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섭공이 여기서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섭공이 제나라의 사신으로 가는데 이제 공자에게 묻습니다. 이거 잘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고 굉장히 두렵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공자에게 물었던 거죠. 공자께서 천하에는 두 개의 큰 경계할 것이 있다. 첫째는 운명이다. 운명이라는 건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천륜 이런 것들 이거는 어떻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다. 이거는 군신 간의 의인데 어느 나라에 소속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이 정치적인 군신 간의 관계가 없을 수 없다. 무적이 비군냐. 그래서 무소도 천지지간에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이것이 큰 경계인데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하는 이 얘기가 지금 제가 볼 때 참 장자의 특이한 점이죠. 자사기심자 스스로 마음을 섬기는 게 있다. 부모를 섬기고 임금을 섬기고 마음을 섬기는 게 있다. 마음을 섬기는 사람은 슬픔과 즐거움이 자기 앞에 쉽게 베풀어지도록 하지 않는다. 함부로 슬퍼하고 함부로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을 섬기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본심을 얘기하는 거죠. 본심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본심의 명령을 받아서 슬프고 기쁘지, 본심의 명령을 안 받고 지멋대로 슬프고 기쁘고 이런 걸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심이 명령하는 거, 본심을 섬기는 사람은 본심이 명령하는 것은 무조건 들어야 돼. 마치 부모님의 명령을 듣고 임금의 명령을 듣듯이 본심의 명령이라는 것을 반드시 들어야 돼. 부모님을 섬기는 게 어찌할 수 없는 일이고 나의 운명이고, 임금을 섬기는 것이 나의 사회적 운명이듯이 내 마음을 섬기는 것도 어찌할 수 없는 거야. 불가내하. 내 마음 본심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이게 나의 태어난 삶의 운명이다. 불가내야. 본심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안지양명, 마치 운명처럼 부모와 자식지간에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그 운명처럼 편안하게 여기는 것, 이게 지극한 덕이다. 그래서 아들 된 사람이나 신하 된 사람이 진실로 어찌할 수 없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는 어찌할 수 없이 뭐를 손해보고, 임금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찌할 수 없이 뭘 손해보고 하는 그 부득이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고유소 부득이. 그래서 일의 실정을 행하고 자기 사사로운 몸을 잊어버리는 이기 때문에 어느 겨를에 열생이 우사, 사는 것을 즐기고 죽는 것을 싫어할 겨를이 있겠는가? 자기 한 몸, 부모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자세여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을 섬기는 사람은 함부로 즐거움이나 추구하고, 열생, 즐거움이나 추구하고, 죽는 거 싫어하고, 자기 이익에 해당되는 일만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여기서 부자는 이제 섭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대는 사신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운명에 맡기고 가십시오. 불안에 떨지 말고, 이제 이런 얘기.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정복 이소문. 나는 청컨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문, 들은 바 좋은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공한테 공자가 첫 번째 얘기했죠. 그 다음에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사신으로 임명된 한 죽자사자로 그냥 하세요. 죽을 각오로 하세요. 사즉생이요 생즉사다.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그 얘기가 생각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얘기냐?
교근즉 필상미신하고 무릇 범은 이제 무릇 그런 얘기죠. 여기서 교라는 건 이제 국가 간의 외교를 얘기하는 거죠. 국가 간의 외교를 할 때 그 나라가 굉장히 가까운 데 있는 나라인 경우에는 필상미신 요 미자가요. 이기동 선생님 쓰러지다, 쓰러트리다, 감복시키다, 복종시키다 이런 얘기까지 됩니다. 이게 쏠릴 미자예요. 쏠릴 미자이면서 안일 비자하고 통용되기도 하고 그 밑에 비자가 있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 쏠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감복시켜, 복종시켜 이런 의미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서로 가까우면 필상미신 반드시 신뢰를 가지고 그 옆에 나라를 감복시켜 복종시켜야 돼. 신뢰를 가지고 가까운 나라는요 뭐 힘으로 누르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 정성을 가지고 가까우니까 자주 교류하고 그러면서 신뢰를 가지고 정말 믿을 수 있게. 왜냐하면 이웃사촌이잖아. 이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얘기 하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또는 중국, 대만 이런 나라들은요 굉장히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감복할 수 있게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외교를 해야 됩니다. 교원즉 충지이언하고 나라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나라와 뭐 이라크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저 남미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미국은 좀 달라집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뭐 미군 기지가 막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굉장히 가까운 나라예요. 교근이에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인 경우에는 필충지연 이 충지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다 하는 동사죠. 충 다음에 지가 있기 때문에 진실 충자가 이제 진실이라는 의미예요. 진실한 관계를 유지 뭐로써? 말로써. 그러니까 말을 자꾸 바꾸고 그러면 안 돼요. 멀리 있는 나라하고. 말을 바꾸면 벌써 변심했나 하고 의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멀리 있는 나라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하면 끝까지 지켜야 돼. 가까이 있는 나라인 경우에는 신뢰를 가지고 감복시키고 멀리 있는 나라인 경우에는 말을 진실되게 한다는 거, 말을 항상 말한 대로 실천해. 그래야 가까이 있는 나라와 멀리 있는 나라와 외교를 할 때 문제가 없다는 것. 언필혹전지. 요 언은 이제 서로 두 나라 간에 서로 전달되는 말이 있겠죠. 지금 우리가 뭐 이런 게 필요하다. 또 이러이러한 위급 위난에 처해 있다. 좀 도와달라. 라든가 이런
서로 국가 간에 전달되는 말, 이것은 누가 전해요? 사신이 전하는 거죠. 반드시 전해줘야 돼요. 부, 전, 양이 양로지언, 천하지 난자야. 되죠? 둘 다, 여기서 양이라는 것은 두 인접한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 교제하는 외교상의 나라.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죠. 요 두 나라를 다 기쁘게 하거나 두 나라가 다 환하게 하는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은 두 나라가 다 기쁘게, 두 나라가 다 환하게, 두 나라가 다 환하게 하는 거는 요거는 이간질 시켜서 서로 전쟁하게 만들 때 양로죠. 두 나라가 다 기쁘게 하는, 화해시켜서 두 나라가 서로 결혼하게끔 만들고 뭐 이럴 때 양희 또는 양로지언, 이거를 전하는 것은 천하의 난자야. 천하의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부, 양이 필다 일미지언. 되죠? 양쪽을 다 기쁘게 하려면 반드시 많은 일미, 넘치는 아름다운 말이 있어야 됩니다. 일자가 넘칠 일자입니다. 그래서 일미, 너무 넘치게 지나치게 도에 지나치게 아름다운 그런, 그러니까 아첨하는 그런 말들을 해야 양쪽이 다 기뻐한다는 거죠. 양로, 양쪽이 다 화를 내는 경우는 필다 이로전, 반드시 넘치는 그 나쁜 말, 일악이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넘치는 일악전, 나쁜 말들, 그러니까 뒷담화하는 얘기들을 막 양쪽에 같이 전달을 시키면 양쪽에서 성질이 나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반드시 넘치는 나쁜 말들이 있습니다. 범, 일지류, 무릇, 요 넘치는 지나치게 아름다운 말이라든가 지나치게 나쁜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실이 아니니까 너무 지나치게 있는 거니까 망령된 것들입니다. 헛된 것들입니다. 망즉 기신지야 막. 망령된 말은 그것을 믿어주는 것이 막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막즉 전지자 앙. 믿어주지 않게 되면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은 나중에 재앙을 받습니다. 엉터리 말을 전하는 사신, 거기 끌려가서 죽죠. 고로 법원왈. 그러므로 격언에 말하기를 전기상정 무전기 이런 즉 기후 전이라. 상정, 이때 정은 감정이라는 뜻이 아니고 실정이라는 뜻이죠. 항상 상정, 그러니까
본래대로의 실정을 전해라. 있지도 않은 거를 막 있다고 얘기하고 뻥치고 있는 거를 없다고 하고 무전기이런 도에 넘치는 말들을 전하지 마라. 즉 그렇게 되면 기오전, 기는 이제 가깝다 그런 뜻입니다. 온전함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지금 공자가 섭공에게 하는 얘기는 뻥치지 마라. 양쪽 있는 사실대로 전해줘라. 뻥치다 양쪽 얘기를 자꾸만 뻥쳐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전하는 사신이 나중에 재앙을 받게 된다. 예, 여기서 박세장 선생이 한 말이 아주 박세장 선생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일의 실제를 행하고 263쪽입니다. 일의 실제를 행하고 몸을 잊으면 행사정이 망신하. 요 앞에 그 얘기가 있었죠. 행사정이 여기 있었죠. 행사정이 망기신. 요 얘기를 이제 박세현 선생이 인용하면서 일의 실정을 행하면서 자기 몸이 죽냐 사냐, 자기 몸에 사사로운 이런 것을 잊어버려. 장자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즉 능진오심 이 불이화복수이 내 마음을 극진히 할 수 있어서 화복에 따라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다. 행사정이 망신. 요게 장자가 한 말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다는 겁니다.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자제학 지차 장자의 학문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역가위 역불가위 불명어 일륜. 일륜에 대해서 박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예, 장자 속에 일륜에 대해서 밝은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장자가 일륜을 잊어버리고 은둔 육아와 완전히 배척하는 것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세밀하게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행사정이 망기신 일의 실정을 행하고 자기 몸의 개인적인 욕구를 잊어버린다. 이거 이게 인륜이 아니고 뭐냐. 임금을 위해서 군신지의를 다하는 거 아니야. 인륜에 밟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차, 이교 투력자. 또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뻥튀기 하지 마라, 사신으로 있으면서.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교 투력자, 교묘하게 힘을 다투는 사람은 시오양, 처음에는 의기양양한 상태로 시작하다가 상조로움, 항상 음울한 상태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교 투력자라는 게 기교를 가지고 힘을 다투는 자, 기교를 가지고 힘을 다투는 자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육아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장자도,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육아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충이라든가 예라든가 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숭상하는 게 아니고, 이교 투력자, 교묘하게 해서 뭔가 일확천금하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상대방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이교 투력자입니다. 기교로서 힘을 다투는 자는 처음에는 여러 기교로 이기려고 하고 그러지만 의기양양한 상태로 시작하다가 상조로움, 항상 음울한 상태로 끝납니다. 태지, 심한 경우, 지극, 태는 이제 클 테죠. 크게 심한 경우에는 다기교, 기이한 재주부림이 많아집니다. 다 기교, 기이한 교묘함이 많아집니다. 괴상한 수를 쓰기 시작하고, 이 바둑 둘 때도 그런데요. 묘수를 3번 쓰면 급한 진다고 그래요. 묘수를 3번이나 내야 된다면 벌써 불리한 형국이거든요. 정수를 더 가면 묘수를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 지금 이교 투력자라는 것은 정수를 지금 두지 못한, 정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교 투력자. 처음에는 양양하다가 끝내는 음울한 상태로 끝나고, 그게 심하게 되면 기괴한 일들이 많아요. 또 일의 음주자, 예법으로 점잖은 척하면서,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일에는 예로서라는 뜻이 아니고 점잖은 척하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
시오치. 처음에는 아주 얌전한 상태, 이것은 얌전한 상태라고 표현해요. 시오치. 잘 다스려지는 상태에서 시작하다가 술을 굉장히 절제하는 것처럼 마시다가 상조로난, 항상 어지러움 속에 끝납니다. 자꾸만 마시다 보면 이제 브레이크가 안 걸리죠. 태지, 이게 심해지면 다 기락, 기괴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범사 역행, 모든 일들이 또한 그렇습니다. 시오량, 처음에는 아주 점잖게, 양자가 너그러울 양, 믿을 양,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점잖게 너그럽게 시작하다가 상조로비, 항상 비로한 데서 끝나. 기 작시야 간, 처음 시작할 때는 간단하다가 기 장필야 필거, 그 마침내 끝날 때는 일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를 하라는 거죠? 충, 인, 이런 거, 신, 이런 거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런 게가 없이 교묘한 기교나 기술을 가지고 상대방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든다든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어떻게 돼요? 문제가 복잡해진다. 관계가 안 좋아진다든가. 관계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외교 관계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외교 관계를 다룰 때는 항상 진실되게 거짓을 하지 말고 기교나 이런 거를 쓰지 말고 처음과 끝이 여일하게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 박세장 선생이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267쪽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좋게 시작해도 끝내 안 좋게 되는 것은 기교가 많기 때문이고, 처음에 질서 있게 시작해도 끝내 어지러워지는 것은 별난 즐거움이 많기 때문이다. 진실했는데도 비열한 데에 이르니 마음은 보장할 수 없는 것이고, 간단히 시작했지만 큰 사건에 이르니 형세상 반드시 그러한 것이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지나치고 넘치는 것의 재앙을 말하며 매우 어려운 교제에 대처하게 하는 것이다. 복잡해져. 바둑을 둘 때 정수대로 두어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정수를 쓰지 않고 복잡한 수를 자꾸만 쓰다 보면 일이 점점 복잡하게 꼬이게 되죠. 국가 간의 외교도 역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첨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자 풍파야. 말이라는 것은 풍파를 일으킨다. 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한마디 한마디. 행자 실상냐. 행동은 이 선생님 요 행자를 인위적인 행동은 항상 실질적인 것을 잃어버립니다. 실상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대저 풍파 이동하고 실상 이위라. 대저 풍파는 말이 풍파를 일으킨다고 그랬죠. 풍파는 쉽게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킨다는 거예요. 이동. 실상. 실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위태로워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말을 이쪽에 전달할 때 실상에 근거해서 항상 전달을 해야 되는데 깜빡하다 보면 실상에 근거하지 않고 뻥튀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그게 발각났을 때 위태로워진다는 거죠. 고로 분설무유. 분노가 설이라는 건 이제 분노가 설정돼.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설정돼. 분노가 생겨. 이것은 무유. 말미암을 곳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근데 사실은 분노가 생기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선생님 그래요. 무유. 근데 사실은 이유가 있는 거죠. 교원 편사. 그렇게 얘기했죠. 교묘하게 말하거나 치우친 말들. 이거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격분시키는 게 교묘하게 비틀어서 얘기하는 얘기 또는 치우치게 하는 얘기, 편사. 이거 말고는 상대방을 분노시킬 말들이 없습니다. 수사 불태금, 기식 요 발자가 여기 지금 야, 이게 어떤 책에서는 발이 아니고 불이라고 돼 있더니 불인가 보네. 네, 여기 있네요. 이게 어떤 책은 불이라고 읽고 어떤 책은
발이라고 이동 선생님도 여기 발이라고 지금 발이라고 해요. 근데 발에 보니까 못 한자가 없네. 수사 불태금. 짐승이 죽을 때는 음을 가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멧돼지, 돼지 잡을 때 꽥꽥 소리 지르죠. 이제 막다른 곳에 몰리니까 아주 발악을 하는 거죠. 기식, 불현, 발현, 숨소리가 헉헉댄다 이거예요. 이것도 잘못됐네. 여기 불자가 쓰여 있으면 어떻게? 심려. 예, 심려. 어시 병생심려. 이때 병생이라는 건 같이 생겨난다 그러니. 심려. 사나운 마음이 생겨난다. 그죠? 사느냐 죽느냐 하니까 막 숨소리가 씩씩거리면서 멧돼지가 씩씩대는 거하고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극핵태지. 극핵태지. 태지. 너무 지나치게 극핵. 극은 이제 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핵은 핵심. 추궁하다 이런 얘기. 너무 엄하게 추궁하면 그런 얘기. 짐승이 죽을 때 되면 이렇게 하듯이 사람도 너무 엄하게 추궁하면 필류 불초지심 응지. 반드시 불초지심, 공손하지 못한 마음으로 응하게 된다. 네가 이래? 나도 이랜다. 이렇게 돼. 그렇게 하면서도 부지기연자.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를 몰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그러고서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 구이 부지기였냐. 진실로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를 모른다면 숙지기 소종이리요. 누가 그 끝마칠 바를 알겠는가. 그러니까 뭐 서로 이전 투구하면서 막 길바닥에서 싸우고 이런 경우 있죠. 이거 어떻게 끝나느냐 이거죠. 고 법원할. 그래서 격언에서 말하기를 무천령. 영은 여기서 이제 제후의 임금의 명령을 바꾸지 마라. 사신에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사신 임금이 준 명령을 함부로 자기가 중간에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지 마라.
무권성. 권은 권유하다 이런 얘기죠. 성, 완성하는 것을 권유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뭔가를 빨리 자꾸만 이루려고 자기가 요리 비틀고 조리 비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신이 그대로 그냥 임금이 전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기만 해라. 뭔가를 속성해서 이루려고 권성하지 마라. 과도 익냐인데 요 익자는요. 사실은 일자입니다. 일자. 요 물수변이 있는 거예요. 물수변이 있으면 일자죠. 과도 너무 지나치면 일야. 넘치는 것이다. 자기가 사신이면 사신의 임무만을 해야지 제후 역할을 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하다 보면 재앙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무천령, 무권성, 과도일야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속담에 있는 말을 하면서 천령권사, 제후의 명령을 바꾸고 속성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일은 태사, 위태로운 일이다. 미성, 제고, 아름다운 완성은 천천히 오래 걸려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완성입니다. 악성, 나쁘게 이루어지는 거. 이것은 나쁘게 한번 이루어지면 불급게 고칠 수가 없다. 그러니 가불신야,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서두르지 마라. 그리고 왕의 명령, 임금의 명을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만 해라. 중간에서 사신이 분수에 넘게 요리조리 말을 바꾸고 하지 마라. 지금 이런 얘기. 자, 한 절을 더 읽고 요 두 번째 얘기가 끝납니다. 차, 부, 승무리 유심, 탁, 부득이 양중, 지으이라. 예. 여기서 요 말들이 핵심입니다. 승무리 유심, 사물을 타고서 유심, 마음을 논인다. 우리 소요유에서 나와 있는 마음이 얘기죠. 소요유나 유심이나 사물을 탄다는 건 뭐예요? 승물. 사물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물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 소유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여유 있게 사물을 즐긴다는 거예요. 승. 우리가 자동차를 탄다. 자동차를 즐기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을 여유롭게 논인다. 이 승무리 유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하는 것이냐? 탁 부득이 양중이라. 부득이에 의탁해서
중 마음속을 기른다. 요 부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장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송대 유학자들도 요 부득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요 부득이가 곧 뭐하고 같은 거죠? 자연과 같은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득이하게 우리가 뭔가를 해. 뭔가를 막 자기가 욕심에 의해서 하지 말고 앞서서 하지 말고 이거는 부득이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네. 그럴 때 모든 걸 하라는 겁니다. 부득이한 경우. 그게 송대 유학자들이 얘기하는 뭐죠? 리. 리가 부득이. 그러니까 부동산 살 때도 부득이하게 사세요. 우리 주변에 몇몇 그런 사람들 부득이해서 샀더니 집값이 많이 올랐다. 부동산 뭐 보면서 어디가 집값이 오를까 이거 고민하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미분양되고 남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샀더니 나중에 올라가. 이런 사람은 부동산에 자기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부득이 양중. 그러니까 부동산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니까 자기 속마음을 기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돈도 벌고. 일거양득이죠, 이런 거. 그런데 돈 벌려고 이리저리 계산 땡기고 이거 벌써 자기 본래의 마음을 갉아먹는 거거든요. 돈 버는 것보다 자기 본래 마음을 갉아먹는 게 더 손해가 클걸요. 요 부득이라는 게 송대 유학자들의 리의 그 마음이고 이 장자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논어에도 보면 부득이 공자가 항상 모든 행동을 하시는 게 부득이. 중용에도 이 부득이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부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득이 양중. 이 부득이를 통해서 마음을 기를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앞서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부득이한 상태로. 네. 이 천지 자연을 돌리는 것도 어떻게 돌아가요? 부득이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는 거, 꾸준히 돌아가는 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겨울에서 봄에 부득이에 가지 않을 수 없을 때 봄이 돼요. 봄에서 부득이하게 여름으로 가고, 여름에서 부득이하게 가을로 가고. 우리도 모든 걸 부득이하게 하면은 본래 마음을 기르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양중하면서 마음이 행복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앞에서 승물이 유심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물을 즐기는 거예요. 사물을 탄다는 건 사물을 즐기는 거예요.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마음을 여유롭게.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닭 부등이 양중이라고. 항상 부득이하게 하면서 자기 본래 마음을 깎아먹지 않게. 그렇게 되면 지극한 것입니다. 하작 위보야.
어찌 보답을 바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답을 바라고 계산하고 이러면서 마음을 갉아먹으면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막약 위치명, 극진히 명을 따르는 것만 같은 것이 없어요. 막약은 뭐뭐만한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최상급이에요, 사실은. 뭐만 다른 게 없냐면 위치명만한 게 없다. 치명은 뭐예요? 제후의 명, 임금의 명을 극진히 하는 것만한 게 없다. 임금의 명을 전달하는 거니까 그대로 전달해라. 뭔가를 거기서 자꾸만 가감하려고 하지 말고 차기 난자라. 이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책에는 이게 뭘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냥 임금의 명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그게 뭘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번역한 책도 있어요. 그런 책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이동 선생님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번역하셨는데 하여튼 뭐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